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을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영 잡수입니다. 오늘은 포스팅 1000개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분명히 적었을 텐데 꼼수도 아니고요. 프로그램으로 자동 포스팅 하는 것처럼 어뷰징 아닙니다. 자동 포스팅을 가지고 1000포스팅 해봤자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돈이 되면서 사람 유입이 되면서 구글에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 분석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동 포스팅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적어도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기계가 쓰는 글 가지고는 분석이 안 되니까 제가 그런 방식의 포스팅이 아니라 정말로 1000개를 본인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죽어라 열심히 써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짐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블로그 포기하게 만드는 발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1000개를 직접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힘 빠지는 소리일 수 있는데요. 이 1000개는 기본입니다.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결코 블로그 포스팅 많이 하시는 분들 물론 인증은 믿지 마세요. 자동 프로그램으로 포스팅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수십만 개 썼다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증은 믿지 마시고 이제 포스팅, 1000포스팅이 결코 많지 않은 포스팅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거는 뭘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아직 수익이 날 정도로 다져지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 먼저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여러 가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지만 이런 기준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뭔가 할 때 계속 하라고 시켜야 돼요. 그리고 계속 격려해야 되고 칭찬해야지만 그 일을 지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버려 두면 엄청난 경쟁 안에다 내버려 두면 놔버리고 더 이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려준 것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려준 거를 채우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개를 알려주면 오늘은 그것만 알려줄 건데 두 개를 더 물어봅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종쳤는데 수업 종쳤는데 손드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 건 아니죠.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뭔가 알려주고 자신이 배우러 온 게 있어서 알려주는데 그리고 다음 커리큘럼은 이제 다음 주가 돼야 되거나 다음 수업 시간이 돼야 되는데 벌써 눈빛에 뭔가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 알려줬어요. 근데 집에 가서 두 개 말고 자기가 더해서 두 개를 추가해서 한 5개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좀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지향점이 무엇이든 자신의 몸이 따라오지 않으면 실제로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억지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의지를 가지라든지 열심히 하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블로그 포스팅도 마찬가지예요. 말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루에 한 3개, 한 5개만 쓰셔도 돼요. 혹은 일주일에 7일 쓰지 마시고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3, 4일만 쓰세요 라고 말해도 아니면 저녁 5시, 6시에 퇴근하고 나면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는데도 어떻게든 글을 쓰고 알아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남아돌아도 글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특성은 제가 무슨 연구를 하거나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드는 생각이 타고난 성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율적으로요 자율성이 부여되었을 때 알아서 옆에서 독려하지 않아도 보고 있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이런 분류에 속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포스팅 3개, 4개, 5개씩 하시면 분명히 금방 효과가 나실 겁니다. 이런 표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5개 쓰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6개, 7개 쓰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건 뭐 좋고 나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이니까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 블로그 포스팅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단지 하루에 글 몇 개를 쓰는 거라는 것만으로는 자율성이 부여되었을 때 알아서 진행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있어요. 뭐냐면 블로그 주제나요 자신이 선정한 키워드에 따라서 포스팅 하나에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10분 만에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맞춤법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하루가 걸리는 것도 있고 혹은 며칠이 걸리는 그런 포스팅도 있습니다.
단가가 엄청나게 높고 내가 상단에 꽂을 수 있는 온전한 확신이 있다면 이 글은 3일 아니 일주일이 걸려서라도 써야 되는 그런 글들이 사실 솔직히 존재해요. 많지는 않지만. 때문에 단지 포스팅 개수만으로 기준을 정하시는 경우에는 포스팅의 종류나 키워드에 따라서 할당해야 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매일매일 포스팅을 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매일은 365일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혹시 매일매일 못 쓰고 계시는 분들은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루에 포스팅 1개, 1일 1포스팅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루에 내가 얼마나 포스팅을 할지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 혹은 3시간 포스팅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을 카운트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포스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다이버 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도 재는데 제가 혼자 하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포스팅하는 시간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장비 중에서 장비도 아니죠. 아주 못생긴 프로스펙스에서 나온 스톱워치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이 스톱워치로 실제로 제가 포스팅하는 시간만 카운트를 합니다.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스톱워치 시작을 하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든 글을 쓰는 시간이 중단이 되면 멈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시간이 있을까요? 스킨 편집하는 시간 있죠. 그거는 글 쓰는 시간 아니잖아요. 이제 블로그 처음 할 때 많이 하는 실수인데 디자인이나 구조가 내 블로그가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서 그쪽에만 공을 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처음에 한번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자꾸 그런 것들에 손을 보는 거는 글을 쓰는 시간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다가 스킨 편집하거나 디자인을 바꿀 때에는 스톱워치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시죠. 중간에 잠깐 갔다 오잖아요. 뭐 3분 4분 아니면 뭐 30초 만에 갔다 오실 겁니다. 그 시간에도 스톱워치를 멈추셔야 돼요. 글을 쓰다 보면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오거나 전화가 올 때가 있죠. 그때도 스톱워치를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인터넷을 사용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환경을 차단하지 않고 포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는 거 유튜브로 찾아보고 싶기도 하고 알림도 오고 카톡도 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글 쓰다 말고 어느 순간 뭔가를 보면서 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런 시간은 전부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걸 해보시면요. 내가 오늘 하루에 글을 1시간 쓴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나간 시간은 1시간인데 실제 포스팅을 한 시간은 20분도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집중력이나 실제로 자기가 포스팅하는 시간에 대해서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이제 몇 년도인지 말하면 나이가 나오니까 얘기는 안 할 거고 저랑 같은 학교 다니시는 분이 계셨을까봐 과목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 과목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항상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수업 시간이 50분인데 그 선생님 들어오면 그 학기 초에 항상 20분만 수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세요. 20분, 50분 중에. 그리고 30분은 뭐 떠들지만 말고 밖에 다른 분들이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의문을 갖지만 않게 자유롭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네들 집중력이 20분 이상 가지 못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옛날이니까 그 선생님 개인 생각일 수는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그 20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수업 시작하고 20분간 집중 안 하면 엄청 혼나죠. 옛날에 많이 맞았잖아요. 나머지 30분은 무슨 짓을 해도 안 혼나는데 집중하기로 약속한 20분 동안은 공부를 하고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야 됐던 거예요. 실제로 집중을 하지 못하고 50분 동안 계속 수업을 하면서 앉아 있으면 50분 내내 공부한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20분만 공부하고 노는 거랑 50분 동안 집중 안 하고 대충 하는 거랑 비슷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포스팅도 마찬가지예요. 포스팅 할 때는 포스팅 하시고요. 포스팅 하지 않는 시간은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포스팅하는 시간이 정해진 만큼 목표를 달성해야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예를 들어 퇴근하고 나서 혹은 오후에 쉬는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 나는 매일매일 2시간씩 포스팅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밀하게 스톱워치로 카운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시간 중에 실제 글 쓰는 시간은 45분도 안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 스톱워치로 글을 쓰시면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는 1시간에 글 못해도 2개 혹은 아무리 못해도 1개는 쓴다고 여기셨을 텐데 실제로 글을 써보시면 스톱워치로 정한 1시간에 글 3개는 나오는 겁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전에 방식대로 하면 시간은 굉장히 오래 간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계속 지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똑같이 2시간을 글을 써도 결과가 많이 나왔으면, 포스팅 양이 4개 혹은 5개가 나왔다면 정신적으로 분명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 일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포스팅을 엄청 많이 할 때 특히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지금은 제가 유튜브 편집도 여러 가지 하고 촬영도 해야 되고 뭐 채널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포스팅도 계속 하잖아요. 쿠팡 파트너스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할 때보다 시간이 더 많이 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도 다시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견딜 수 있고 꾸준하게 블로그 포스팅을 정해진 시간만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방법을 왜 지금 소개해드리냐면, 제가 이 방법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생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방식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기로 정해진 시간만큼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중에 이렇게 좀 배울 점이 있는 채널들을 즐겨서 보는 편인데요. 우연히 혜성이라는 채널을 봤어요. 거기 한 여성분이 나오시는데요. 서울대에 들어가신 분이더라고요.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막 소개해 드리는데, 그분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저는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고,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정말로 이렇게 대단하신 분도 맞다고 하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뭐 다시는 못하겠다고 하셨지만 이분은 저처럼 분명 블로그 포스팅 하는 게 아니니까, 이분은 뭘 정하셨냐면 하루에 매일매일 16시간을 공부하기 전에는 절대 잠을 자지 않았다고 그러십니다. 이분이 시간체크도 하면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다 빼고 공부하는 시간만 16시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서울대 가신 거랑 제가 지금 블로그 포스팅하는 거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방식 자체에는 비슷한 것을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확인을 받은 것 같아서 여러 번 보고 공감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16시간은 아니지만 하루에 2시간이라고 해도요, 혹은 30분이라고 해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 꾸준히 하신다면 분명히 1000개 포스팅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금방 채우실 수 있습니다. 365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3개만 쓰면 1년이면 쓰시겠죠? 하루에 5개 쓰면 6달 정도면 쓰시겠네요. 맞나요? 제가 그냥 녹음하면서 계산하는 거라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포스팅 3개씩 혹은 5개씩 할 생각하시면 약간 답답합니다. 처음에. 왜냐면 글 하나 쓰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개수보다도 스톱워치를 들고 내가 하루에 약속한 시간, 처음에 너무 오버해서 잡으시면 안 돼요. 그 약속한 시간만큼 글을 쓰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1000개가 아니라 2000개, 혹은 블로그 하나 운영하시면서 1000개가 아니라 2-3개 운영하시면서 모든 블로그에 충분한 양의 글을 꾸준히 쓰시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개인 성향에 따라서 너무 힘들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어떤 스타일이냐면 시키지 않아도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악기도 다루잖아요. 악기도 취미로 하는데 악기 연습 한번 들어가면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것만 좀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악기도 그렇고 블로그 포스팅도 그렇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 제가 할 줄 아는 걸 제안 드리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목표를 너무 많이 잡으시면 안 됩니다. 목표를 많이 잡으시면 안 되고 현실적인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좀 공감이 됐고 동의가 돼서 나도 해보겠다 마음을 먹었다 하시죠. 근데 처음에 뭔가 새로운 걸 듣게 되면 흥분을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목표가 스톱워치를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매일 2시간씩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스톱워치를 재면서 2시간 하는 거는요, 사실 평소에 스톱워치 안 재고 다른 짓 하면서 화장실도 가고 전화도 하고 중간에 유튜브도 보고 바깥도 한번 바라봤다가 뭐 웹서핑도 하고 하는 거에 치면 평소 4-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짧게 잡으셔야 돼요. 진부한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사이클을 오래 탔습니다. 로드바이크를 많이 탔어요. 지금은 안 타는데, 근데 그거 한국에서요, 서울에 살 때 자전거를 밖에 못 갖고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노트북은 안 훔쳐가거든요. 스마트폰도 잘 안 훔쳐가요, 카페에서. 근데 자전거는 그렇게 많이 훔쳐갑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장비를 잘 맞춰서 굉장히 좋은 자전거 타잖아요. 그거 엄청 훔쳐가거든요. 제가 잠깐 어디 햄버거 먹으러 들어가거나 음료수를 사러 들어갈 때에도 자물쇠를 채워놔야 되는데 그 가벼운 자전거를 타면서 무거운 자물쇠를 갖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브레이크를 빼놓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자전거마다 다르긴 한데요. 제가 타던 거는 사이클인데 제끼면 완전 풀려버려요. 그래서 제 거 타고 가면 죽습니다. 진짜 가다가 조금 내리막이나 차 만나면 죽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훔쳐간 사람이지만 너무 인도주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선택한 방식은 기어를 끝까지 올려놓는 겁니다. 18단의 기어를 갖고 있는 사이클이었는데, 사이클은 기어 많이 안 쓰죠. 무거우니까. 앞에 큰 기어에 물리고 뒤에 제일 작은 기어에 물리면 워낙에 기어비가 높기 때문에 페달이 안 밟혀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딱 타서 페달을 밟는데 페달에 시멘트가 굳은 것처럼 굳어버립니다. 이거 왜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자전거도 출발할 때는 처음에 제일 낮은 기어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빨리 달리겠다고 제일 큰 기어에 걸면 출발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최근에 F1 JTBC에서 풀 영상 중계해 주더라고요. 아제르바이잔 그 편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동차 그 F1도 1단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절대 아무리 빨리 달리겠다고 8단으로 출발할 수 없어요. 줄넘기로 살 빼려고 계획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1000개씩 매일 하면 살 빠지잖아요. 근데 1000개를 계획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00개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시작도 안 해요. 시작해놓고 못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나한테도 창피하잖아요. 첫날은 50개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스톱워치를 사용해서 이 포스팅 양을 늘리기 위해서 하실 때는 목표를 작게 잡으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매일 30분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30분에 글 하나도 못 쓰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실제 스톱워치로 타이트하게 재시면 30분 결코 작은 시간 아닙니다. 물론 30분을 써놓고 더 쓰고 싶으면 쓰시는 건 말리지 않는데, 아직 포스팅 근육이 많이 붙지 않으신 분들은 추가로 포스팅 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정직하게 포스팅 근육을 늘려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30분 하기로 목표를 잡으셨어요. 근데 30분이 너무 금방 된 겁니다. 너무 금방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약속했어. 이사양 잡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약속한 거 이상으로는 절대 포스팅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3일, 4일, 일주일 동안 이런 현상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포스팅 근육이 순수하게 포스팅에만 30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수준이신 겁니다. 그런 경우는 늘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2단계로 매일 1시간 정도 수준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30분이 너무 짧아서 갈고 하다가 한번 레벨을 높이면 1시간이 별로 길게 안 느껴지고 글을 쉽게 쓰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매일매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늘리시기 전에 충분한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한 테스트. 1시간을 쓰면 쓰고 나서도 너무너무 쓰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나에게는 1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다시 1시간 반이나 2시간으로 늘려가십시오. 이렇게 늘려가지고 계속 자신의 적정 시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같은 삶을 사실 수 있어요. 만약에 늘려서 자신의 레벨이 매일 스톱워치로 체크했을 때 4시간 정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사람이 상황이 바뀌잖아요. 환경도 바뀌고 건강도 바뀌고 이런저런 변화 때문에 4시간을 내가 충분히 써왔는데도 어느 날에는 이 시간을 채우지 못한 날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솔직하게 자신에게 이 시간을 내리셔야 됩니다. 매일 3시간 30분으로 내리셔야 됩니다. 예전에 힘들게 레벨을 올렸지만 다시 내려서 자신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유있게 쓸 수 있는 자신의 수준을 항상 맞춰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포스팅을 오래 못하시고요.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분명히 그만두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왜 정하고 왜 추가 포스팅을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까 사람답게 사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되거든요. 우리 직장 다닐 때는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기 전까지는 일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퇴근하시고 나서도 계속 열심히 일하시나요? 안 하죠. 회사가 아무리 망해도 안 해요. 옛날에는 뭐 애사심이 있어서 했겠지만 요즘에는 내가 사장 아니면 안 합니다. 사장님은 시키고 싶겠지만. 그래서 퇴근 후에 업무 연락하면
지각하면 걸리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처럼 출퇴근 시간이 있는 남의 직장인 경우에는 퇴근하고 나서 온전히 가족이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패턴이죠. 근데 이제 디지털 노마드를 하면 출퇴근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내 회사잖아요. 내가 사장이야. 내가 CEO예요. 24시간 잠을 안 자서라도 새벽에 일을 해서라도 내 회사를 키우고 싶은 게 사람 욕망입니다. 하지만 이게 좀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삶이 망가지고 건강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퇴근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출근 시간이 1분이겠죠? 퇴근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퇴근하고 여유 시간으로 가지셔야 돼요. 4시간을 계획하신 분들은 처음 시작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이 4시간 뒤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않으시면 이제 저는 물론 디지털 노마드의 전업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요.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않으시면 정말로 오래 못 버팁니다. 이렇게 뭔가 시스템이 있고 틀이 있어서 직원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오래 패턴을 버틸 수 있지만 혼자 일하는 경우에는 이 블로그나 디지털 노마드 유튜브 같은 것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11시 반까지 매일매일 아침 8시부터 글 쓰고 있고 12시 반이 되어서도 써야 될 게 생각나서 또 글 쓰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중간중간에 그렇게 막 미친듯이 글을 쓰고 있던 적도 있었고 그게 결코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이 지금 엄청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그림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를 자꾸 포기하게 되시는 분들은 꼭 이 스톱워치 방식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톱워치는 비싼 건 아니에요. 비싸진 않은데 못생겼지만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스톱워치는 제가 다른 용도로는 안 쓰고 이 용도로만 전용으로 쓰고 있어요. 저렴한 가격이니까 구입하셔도 좋고 다른 거 있으면 쓰시면 좋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톱워치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뭐 측정하시든지 그런 것보다는 싼 거라도 따로 하나 마련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광고 전문이니까 아래에 제가 이 스톱워치 쿠팡 파트너스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걸로 구입해 주시면 후원의 의미로 제가 더 열심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 방식이 정말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혜성이님 채널을 보면서 더 확신이 들어서 전달해 드리게 된 거니까요. 그 채널 가셔서 멘탈 한번 잡고 싶으실 때 저렇게 열심히 하시고 저렇게 못하지만 저거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적용해 보면 내가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싶으시면 가셔서 그 영상 한번 보셔도 좋겠네요. 보시고 댓글에 이세영 잡스에서 보고 왔다고 남겨주셔도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유린이로서 작은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분 구독자가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꼼수도 아니고 어뷰징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동 포스팅이나 어뷰징을 하면 내 블로그에도 피해가 오고 전체적인 검색 엔진 로직에도 변화가 옵니다. 로직 변화를 제가 즐긴다고 한 거는 로직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이미 구축해 놓은 로직이 바뀌어서 무너지는 걸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에 기여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방법도 안 알려주고 열심히만 해라. 당신들 의지 부족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스톱워치가 듣고 나면 간단한 건데 얼마나 효과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제가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